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에 놀라셨죠? 내일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3월에 한두 차례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한 날이 많아 올봄은 빨리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벚꽃도 예년보다 최대 일주일가량 일찍 필 거라는 전망입니다. 첫 벚꽃은 다음 달 20일 제주도에서 시작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봄의 문턱에서 갑자기 불어든 찬바람. 하지만 동장군의 심술도 이제 다음 주면 끝날 전망입니다. 겨우내 한파를 몰고 온 시베리아 찬 공기가 물러가고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월에 한두 차례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한 날이 많아 올봄은 예년보다 빨리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륙에 폭넓게 자리 잡은 고기압에 의해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주로 유입되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바이칼호 부근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이른 봄 기온의 벚꽃도 평소보다 4일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일찍 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봄 첫 벚꽃은 다음 달 20일 제주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벚꽃 전선은 다음 달 24일쯤 부산에 상륙하겠고 대전 3월 29일, 서울은 4월 2일 무렵에 연분홍 꽃망울이 터지겠습니다. 벚꽃이 80% 이상 활짝 피는 절정 시기는 개화 후 약 일주일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남부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중부는 4월 초에서 중순에 벚꽃이 만개할 전망입니다. 벚꽃 명소인 진해 여자천은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는 4월 9일경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제한됐던 벚꽃 축제들이 대부분 정상화할 것으로 보여 4년 만에 마음껏 봄꽃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기업체 대표 등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 공여자로 적시된 인물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대표 등입니다. 차광열 차병원 회장도 부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여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창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조만간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체 대표 등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뇌물 공여자로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 IN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회장, 차광열 차병원 회장 등입니다. 이 중 김 전 네이버 대표 등은 건축인허가 협조와 용적률 상향, 자동차 진출입로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40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후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익법인을 경위에 지급했는데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경 전 두산건설 회장은 분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광열 차병원 회장도 국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의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33억 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부동산 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 씨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기업이 뇌물을 내도록 한 혐의로 이모 전 성남FC 대표와 전모 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을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정부가 전국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자기 조합원을 쓰라고 강요하거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타워 크레인 노조 측이 건설업체에 원래비를 강요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장애인 노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빙자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조합원을 쓰라고 강요하고 월급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뜯었습니다. 광주에선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부정상납금 관련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호남 제주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타워크레인 노조와 노조원들이 건설업체의 원래비를 강요나 협박을 통해 빼앗아갔다며 지난해 4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 간부와 노조원 30여 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200일 동안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공사 현장에서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폭행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행범 검거하고 반복적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에서만 152명이 적발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북에서도 금품 갈취 등으로 13건, 49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주요 은행과 카드사, 증권사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과도한 성과급 등 돈잔치 논란과 약탈적 경영이 이슈가 되자 급히 여러 사회공헌 확대안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3년 후 금송아지보다 지금 물 한 모금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장의 압박에 대응 전략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이 같은 조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은 김동욱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0.45%포인트 낮췄습니다. 돈잔치 논란이 커지자 급히 여러 사회공헌 확대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겁니다. 3년 후에 금송아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그런 류의 지금 어떤 니즈가 있는 거고. 돈잔치 불똥이 튄 카드사와 증권사들도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 금리가 가장 높았던 우리카드가 금리를 지난 1월 기준 14.7%로 한 달 전보다 1.66%포인트 내리면서 16%대 카드론 금리가 사라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이어 KB증권도 다음 달부터 신용융자 및 주식 담보대출 이자율을 최고 금리 구간에서 연 0.3%포인트 인하합니다. 금융권은 최근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반기 4,700여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좋지 않자 본질인 금리 인하로 대응 전략을 선회한 건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은 4만 7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얼마 전 대부분의 구조 작업도 마무리됐는데요. 강진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튀르키예에서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7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 지진이 2주 전 일어난 7.8 강진으로 인한 여진이 아니라 새로운 지진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밤 건물이 흔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무너지는 건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달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4만 7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이 일어난 지 2주일 만에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현지 시간 20일 오후 8시 4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규모 6.3의 지진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초 지진 피해가 심했던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서남서쪽 16km에서 일어났으며 발생 깊이는 10km입니다. We were expecting that, so right now, so we're expecting more. So everybody should be,
more prepared about this.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7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Aynı korku, aynı tedirgin. İçeriye giremiyoruz. İçeriye giriyoruz, içeride duramıyoruz. Bilmiyoruz, biz de bilmiyoruz. Ne yapacağımızı bilmiyoruz. Allah bize merhamet etsin Rabbim. Düzelecek bir şey yok. 건물 다수가 무너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매몰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고속도로도 일부 붕괴됐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해수면이 최대 50cm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날 지진이 2주 전 일어난 7.8 강진으로 인한 여진이 아니라 새로운 지진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시리아의 주택 잔해더미에서 숨진 엄마와 탯줄로 이어진 채 구조됐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고모에게 입양됐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